구독!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11호 태풍 흰남노의 북상으로 인해서 오늘장 이 태풍 관련주들 좀 북상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 관련주에 투자자의 관심이 좀 쏠리는 모습인데요. 이 주요 종목들의 흐름부터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 그 태풍 관련한 태풍이 강하게 좀 북상을 하면서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장 초반에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 몇몇 종목들은 장 초반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종목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 강한 모습 시세를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강한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이 좀 윗꼬리를 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나는 종목들까지 좀 있을 정도로 이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태풍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태풍에 대한 피해를 복구하는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태풍이 올라오곤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아직까지 시장에서 와닿는 그런 피해에 대한 정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이런 실적들이 이런 피해 상황들이 어느 정도의 실적으로 연결될지 이런 여부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역대급 태풍으로 좀 불리우는 흰남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주요 관련주들의 주요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다만 이 태풍 관련주는 높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진입 시점 또한 투자자의 견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 시점 신규 접근 가능할까요? 네, 우선 태풍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흐름이 조금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시장이 좋지가 않죠. 오늘 환율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요. 환율이 지금 11원 50전 오르면서 1370원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도 하락을 하긴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나오면서 1.8%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장이 어느 정도만 유지되더라도 사실 테마주는 좀 강하게 형성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원전이라든지 다른 환경이라든지 이런 테마들이 형성이 될 때 단기적으로 그치더라도 테마주들이 시장이 어느 정도 유지만 되면 하루나 이틀 정도는 충분히 좀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 태풍 흰남노 관련한 이 태풍 피해 관련한 이런 수혜되는 종목들에 대한 테마 정도에 대한 여부가 이 시간이 사실 좀 단기적으로 좀 그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태풍 피해가 어느 정도다. 이전에 매미처럼 어디를 얼마나 휩쓸고 지나갔고 어느 지역에 몇 가구가 피해를 받고 재산 정도의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표가 되고 이런 상황들은 좀 아니죠. 이 태풍이 굉장히 크게 피해를 보고 태풍 피해 이후에 이러이러한 종목이 이렇게 이 정도의 수주를 올렸습니다. 이런 정도의 발표가 나지 않는 이상 이 태풍에 대한 관련주는 단기적으로 좀 그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현 시점에서 이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조금 약하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물론 오늘 밤에 태풍이 굉장히 세게 휩쓸고 지나가면서 내일 단기적으로 또 오전에 아니면 하루 정도 좀 테마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태풍 관련한 종목들은 좀 단기적인 이런 매매만 좀 유효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흰남노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살펴봐 주셨습니다. 단기적인 접근만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한 재해복구 관련주로서는 네온시티에 대한 수혜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접근해 볼 섹터는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우선 이 흰남노 관련한 건 재해 복구에 대한 이 테마주였고요.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사실 이 도시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주도 포함이 되고 인프라 관련한 종목들도 포함이 됩니다. 해외 건설, 해외 인프라 관련한 종목들, 이런 부분들을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들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워낙 큰 이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워낙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흰남노 태풍 재해 복구 관련한 종목만큼 강하게 테마를 받기에는 좀 만만치는 않아 보이고요. 물론 뭐 시가총액이 좀 작은 그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테마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해외 건설과 관련된 이런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시가총액도 크고요. 그리고 기간도 장기간인 만큼 단기적으로 급등락을 하는 그런 테마적인 성격을 받기는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뭐 관련한 종목들이나 이 섹터들을 좀 찾아본다라면 뭐 대표적으로 뭐 세아특수강 같은 이런 철강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인프라 뭐 중장비를 대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인프라 건설에 들어가는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과 같은 해외 플랜트 혹은 해외 건설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을 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이 국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조선주들이 뭐 카타르 무슨 LNG 관련해서 뭐 어느 정도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뭐 얼마 정도의 물량을 확보해놨다. 이런 뉴스가 나온 때처럼 이런 수주 관련한 뉴스 그리고 수주 관련한 공시가 나올 때까지는 아직 구체화된 부분들은 좀 없죠. 이런 구체화된 부분이 나왔을 때는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구체화가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테마는 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뭐 흰남노랑은 좀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수주하는 부분들은 좀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흰남노 관련주는 좀 일시적인 단기적인 접근 방법으로 바라봐 줄 것을 권고하셨고요. 또 네옴시티는 인프라 관련주로서 수주의 뉴스를 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아특수강과 두산 인프라코, 현대건설과 또 삼성물산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반응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뉴스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태풍 관련주로서 재해 복구와 그리고 원격 수업 관련주, 렌터카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격 수업 관련주와 렌터카 관련주의 추가 상승 모멘텀 역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은 흰남노 이 재해 복구 관련한 종목들이 좀 윗꼬리를 달거나 음봉이 나오는 종목들이 오늘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렌터카 관련한 종목들, 원격 수업 관련한 종목들도 좀 윗꼬리 달거나 음봉 나오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종목들이 나쁘다기보다는 테마가 좀 짧게 형성이 됐고 시장도 많이 좀 하락하고 있는 만큼 영향들이 좀 복합적으로 겹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이 두 섹터, 이 렌터카 관련한 종목들은 이제 차량들이 많이 좀 물에 잠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한 수리 혹은 재구입이 이루어지는 동안 렌터카를 사용할 수요가 많이 는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 원격 수업 같은 경우는 밖에 잘 못 나가니 집에서 코로나 때처럼 원격 수업을 들으니 이 관련한 뭐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가 있기 때문에 뭐 올라간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뭐 차량이 또 일부 침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이런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여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원격 수업 관련한 종목들은 태풍 관련해서 수혜를 못 끼기에는 사실은 좀 무리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태풍이 뭐 오늘 오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내일 오전 정도에 어느 정도 마감이 되는데요. 그러면 뭐 길어봤자 하루 이틀 정도 밖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원격 수업 같은 경우는 태풍에 대해서 뭐 수혜를 보기보다는 학생 수가 얼마나 늘어가는지 교육 정책이 얼마나 바뀌어서 원격 수업을 하는 이런 회사들, 이런 기업들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마찬가지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비슷하게 반응을 한 것 같은데요. 윗골이 좀 길게 달고 있는 만큼 관련한 뭐 렌터카라든지 원격 수업 관련한 종목들은 좀 이것도 마찬가지죠. 재해 복구 관련한 종목들처럼 좀 단기적으로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격 수업 관련주와 또 렌터카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역시나 단기적인 현상으로서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원격 수업은 태풍 수혜보다는 이제 원격 수업 관련주이기 때문에 학생 수 증가와도 연관이 있어 보이네요. 추석을 앞두고 흰남노의 한반도 상륙으로 인해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대본 역시 이 위기 경보 수준을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들도 있고요. 막바지까지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 궁금한데요. 어떤 투자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뭐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도 있죠. 뭐 코리아이스 같은 경우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 최대 주주가 바뀌는 뭐 이런 이 단기적으로는 좀 뉴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대난 재해 복구 관련해서 좀 많이 올랐다라기보다는 이제 최대 주주 변경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이 수혜를 좀 받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큽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 시장은 좋지가 않죠. 지금 코스닥이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환율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의 이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테마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안 그래도 테마주는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 이렇게 하루 안에 거의 몇 시간 만에 분위기가 확확 바뀌는 이런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이런 변동성이 나오기 딱 좋은 그런 이 시장이기 때문에 태풍 피해 정도 뭐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짧은 단기적인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태풍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더 강해지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있지만 그래도 이 관련한 종목들 접근 자체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